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요일과 목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 송가람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가람 혹은 밀키트라고 문자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많이 얻어가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제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던 우리 양시장은 U자형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정오 무렵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고 개인이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보합권까지 밀리기도 했었지만 오후 들어서 환율의 하락세와 함께 지수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전일 영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미국을 지나 우리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이 감세안을 대부분 폐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운드화의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달러화의 상대적 가치는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 장중 한때 1,419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1,422원 70전으로 거래 마치면서 어제 하루 동안 12원이 넘는 큰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하루 동안 30포인트가 넘게 올리면서 2,249.95로 장을 마쳤습니다. 1.36% 오르면서 2,250선을 목전에 두고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뛰어오르면서 697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거래소에는 12거래일 연속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1,500억을 넘게 담았고요. 개인만 2,200억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다시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00억 원 전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 강세장으로 마쳤습니다. 정거래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뉴욕 멜론은행에 이어서 골드만삭스도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주들의 주가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밤 발표된 미국의 9월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4% 증가하면서 지난달의 수정치인 0.1% 감소해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1% 증가도 웃돌았습니다. 주택 건축업체들의 경기 체감도는 거의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0월 주택시장 지수는 팬데믹 당시인 2020년 봄을 제외하고 거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다우지수 산업지수는 1.12%, 나스닥이 0.9%, S&P 500은 1.14%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1% 전후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함께할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는 팍스 밀키트에서는 섹터 위주로 공개를 드리고 구체적인 종목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유시인이 47%, 양지사가 15,500원에 진입을 해서 36,000원 넘는 가격에 매도하면서 57%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제주은행이 또 20%가 넘는 큰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도 11,600원 매수하고 15,000원에 매도하면서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 가까이 8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10월 13일에 8,500원에 매도한 이후 2배 가까운 가격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로 알려드렸었는데요. 14,000원에 매수하고 16,500원에 매도하면서 17%, 20%에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도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들 모두들 두 자릿수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투자 정보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하단에 지금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샵 3989번 유료 문자 메시지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송가람 또는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은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직접 물어보시고 알찬 투자 정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수익률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는지 종목들에 대한 리뷰는 자리 옮겨서 송가람 전문가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에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벌써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남은 3거래일 동안 여러분 성공하는 투자 전략 저희 팍스 밀키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와주실 송가람 전문가님 먼저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시장, 미국 시장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런 넷플릭스 이슈도 있었고 그에 관련해서 15%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런 넷플릭스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함께 밀키트에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외에 지금 우리 IT 대형주들의 흐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위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코스피도 어느 정도 상승 흐름 유지하면서 지금 돌파 구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대응을 잘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면 하반기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국내 증시, 해외 증시 함께 살펴보시고 그 외 크고 작은 이슈들 함께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하반기에도 밀키트와 함께 수익률 이어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 샵 3989번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저희 문자메시지 창에 송가람 또는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오픈 채팅방 내용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앞에서도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공개해주신 종목들의 높은 수익률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그 종목을 픽했는지, 자, 어떻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면 되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전문가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은 저희 굉장히 높은 그 수익률 기록했던 것 중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매수가의 2배의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셨어요. 그러면서 82%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신라젠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다시 거래 재개가 되고 난 다음에 3거래일 동안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어제는 또 살짝 내려왔었거든요. 우리 신라젠이 사실은 좀 불안한 부분이 아직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전망이랑 그다음에 픽해 주셨던 이유 분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 2년 5개월여간의 정지 기간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거래 재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 모멘텀이 있는 확실한 섹터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신규 종목들 그리고 개별 이슈들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신라젠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다시 재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첫날 이렇게 강한 상한가로 마감이 되면서 둘째 날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눌리는 모습, 단기 위험 구간이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위치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을 함께 접근을 하면서 상방에서 여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 단기에 큰 흐름이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강한 큰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턴어라운드를 통해 더 큰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는 점을 체크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거래량이 아주 크게 나온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이 없이 올라간 그 이후에 또다시 큰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의해야 될 구간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됐을 때 그 큰 힘이 아직 응집이 돼 있고 그 거래량이 남아 있느냐라는 점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단기 흐름 속에서 거래량이 큰 상태에서 여기에서 다시 크게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단기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7일 날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시키고 수익 실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체크를 하시고 단기 거래할 때 이런 패턴들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신라젠을 일단 선택해 주신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저가 매수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거래 중지가 되기 전에는 사실 고점 10만 원까지도 갔었던 종목인데 어제 종가 12,950원입니다. 그러면서 진입을 하고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았지만은 일단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한 번 더 다시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종목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인 매매를 하고 싶은데 내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989번 100원의 문자 메시지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송가람이나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하나 더 체크를 해보고 가면은 전문가님 사실 이 종목은 좀 꾸준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자율주행 중에서도 우리 모트렉스 자율주행 또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잔해인가 중에서 첫 번째 섹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트렉스 맞아요. 그 자율주행 관련주로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지 모트렉스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그 많은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서 모트렉스 추천해 주신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자율주행 종목 관련돼서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모트렉스를 추천드린 이유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이런 자율주행의 필수적인 안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모멘텀, 앞으로의 기술력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섹터 안에서 가장 강한 모습, 이제 첫 번째로 이 섹터 안에서 네. 상한가에 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테마 속에서 대장주라고 불리우게 되는데요. 네. 이런 대장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한 위치, 이제 추천드린 섹터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13일 저희 밀키트에서 선물로 제가 언급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이 13일 보시면 13일. 강한 네. 시세 이후에 19,000원대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눌렸지만 지지 나오면서 다시 살짝 눌리는 모습. 하지만 여기서 큰 거래량 없이 눌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구간입니다. 여기서 바로 직후에 큰 상승 흐름 나오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로 접근해 보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국면이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위치에 왔다라고 오. 보여지고요. 네. 이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 모트렉스 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회사들, 차선 관련 회사들이라든지 ADAS 이런 충돌 방지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고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앞으로도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트렉스 바로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밀키트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맞아요. 사실 굉장히 편리할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얘를 믿어도 될까 하는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트렉스는 그런 부분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더 기업의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이고요. 현재 지금 진입을 하기에는 전문가님 추천해 주신 이후로 좀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다, 내가 매도 타이밍 놓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모트렉스도 이렇게 리뷰 도와드렸고요. 한 종목 정도 더 여쭤보자면은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쓰지 않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방송 중에 남선 알루미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 또 밀키트에서 공개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앞으로도 그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좀 지켜봐도 될지 알려주세요. 네, 원자재 이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니켈 이슈죠. 니켈. 그렇지만 이런 니켈 외에도 원자재 이슈는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 현재 러우 전쟁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렀고 네. 휴전 제의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외에도 중국 대만 이슈, 그 외에 미국 중국 이슈, 이런 해외 전쟁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국면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현재 휘토류라든지 그 외에 금속 관련된 비금속 외에 금속, 비금속 모두 이런 강대국들이 무기화시킬 수 있는 국면에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추가 상승 흐름이 있고 상승 모멘텀도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알루미늄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알루미늄을 무기화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남선 알루미늄 횡보하다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네. 좋은 흐름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13일경, 12일경 그때 제가 한 번 더 강하게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큰 거래량 나오면서 상한가 부분에서 다시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바로 지지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루미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흐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하신 분들만 여기에서 추가로 2,300원대 가격대 어느 정도 돌파가 나오는지 네. 체크를 하시면서 보유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선알미늄 우리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있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남선알미늄 실제로 뭐 그 이후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만 2,300원 선 잘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뭐 내가 니켈, 리튬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 어떤 종목도 어떤 종목 매수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송가람 전문가님께 정보 얻어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송가람 또는 밀키트라고 남겨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장 시작하기 10분 남은 상황이고요. 지수 잠깐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금 그 전날에도 올랐었고 어제도 우리 양시장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도 조금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한 0.4%, 5% 정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그래서 2259선, 어제 좀 아깝게 2250선을 앞에 두고는 마감을 했는데 현재 지금 지수는 2250선을 충분히 뚫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신다면 마찬가지로 한 0.5% 정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포인트 지금 3포인트 넘게 올리면서 700선에서 출발할 걸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장이 이틀 연속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우리 장 거기에 힘입어서 이렇게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시장은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슈가 있었던 섹터 종목들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다들 좀 개별적인 이슈 안에서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먼저 조금 생각이 나는 부분은 코스닥에서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저희가 뭐 카카오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카카오 게임주도 어제는 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주들이 어제 좀 많이 움직였던 이유 그리고 그 흐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사실 게임주들 최근에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게임주들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시청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신작 기대감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의 흐름 나쁘지는 않았지만 상승 모멘텀을 바로 돌리면서 강하게 흐름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게임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게임주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추가로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밀키트에서도 이런 게임주들 섹터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가 어느 것을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전문가님 어제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가 어제 16% 넘게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종목들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큰 거래량을 나오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종목군들 앞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서 바로 돌파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눌리고 재상승을 시도할 것이냐라는 점을 지금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지금 흐름이 많은데요. 그 네. 이유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는 장기 하락에 왔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게임주가 하반기 상승 흐름을 주도할 수도 있는 섹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을 보시고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일단 조금 투자할 때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좀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지난주쯤부터 다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저희 자네인가 얘기할 때 마지막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 이제 메타버스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위메이드가 사실 작년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가상현실 뭐 XR, AR 이런 부분들이 이슈를 받을 때 위메이드가 그때 좀 같이 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올라올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가상현실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들은 그 외 추가로 이런 실적들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네.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존에는 NFT 시스템을 우리가 게임 회사에서 도입을 해서 추가 수익을 가져가겠다라는 부분만 제시를 했지만 이 게임 회사에서 가상현실 시스템, 우리 국내 통신사의 자체 가상 시스템에도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IP들을 공급하겠다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주가에도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 관련된 부분 이슈 받으면은 충분히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게임주들 얘기 좀 잠깐 들어봤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전문가님께서 전쟁 얘기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관련된 주들 그런 종목들이 또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 러시아와 포로 교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었고요. 또 우크라이나 의회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해서 재건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재건주들이 또다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흐름을 가져갔던 게 데모인 것 같은데요. 데모 어제 12% 넘게 올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데모 같은 부분 이제 재건 관련주들의 다시 모멘텀을 받을 차례가 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쟁 관련주들에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네. 지속적으로 이 섹터는 우리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재건 섹터입니다. 재건 섹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섹터를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 바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재건 이슈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 기대감이 해소되지 않는 선에서는 네. 충분히 계속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고 그 외에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강력했던 종목이 데모가 될 수 있겠는데요. 데모 네. 같은 경우에 최근 재건 이슈 관련해서 상승 흐름 나왔다가 여기에서 눌린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을 보시더라도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마치면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도 그 외 데모 외에도 다른 종목군들 지금 지켜봐야 될 섹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맞아요. 사실 전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섹터랑 종목들을 이때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재건 관련주들이다라고도 꾸준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좀 이제 이슈를 받아서 데모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님 현대 에버다임 얘기도 사실 방송에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현대 에버다임도 어제 5%대 정도 강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해서 지켜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제 데모 외에도 몇 종목을 더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거의 비슷한 흐름대를 보여줬습니다. 9월 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큰 거래량 없이 눌리는 모습.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바닥권에서 다시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재건주들 추가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네.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섹터 안에서 가장 큰 종목을 우리가 가져가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순환매를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현대 에버다임이나
그 외 다른 재건 관련 종목군들도 체크를 하면서 보유하신다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마찬가지로 재건 관련주로 방송에서 언급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 이외에도 또 다른 눈여겨볼 재건 관련주들 충분히 많이 시장에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내가 좀 투자를 하면은 조금 더 높은 수익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투자 정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송가람 혹은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알려주시는 투자 정보 받아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문가님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 얘기긴 한데요. 어제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 외에서 넷플릭스 주가 두 자릿수 넘게 굉장히 높게 뛰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넷플릭스를 사실 좀 부정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끝났다. 다른 OTT 업체들의 경쟁에서 밀렸다 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광고를 추가하고 그 대신에 월 구독료를 낮춘 그런 이제 모델을 제시하면서 그게 좀 효과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넷플릭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만약에 넷플릭스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들에도 좀 좋은 영향이 올 수 있을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당연히 넷플릭스가 좋은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네. 미디어 콘텐츠 업체들도 좋은 흐름을 같이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넷플릭스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거기에서 수익권을 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한국의 K 콘텐츠가 더욱더 주목받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여기 넷플릭스에서 수익을 가져오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네. 거기에 관련해서 그런 제작 업체라든지 공급 업체들 충분히 앞으로 추가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추가로 구독료를 낮추면서 이런 광고 수익을 늘리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고 거기에서 또 추가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밀키트에서도 이에 관련된 종목 추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넷플릭스 이렇게 호실적 발표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오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에 내가 이걸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하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밀키트에서 전문가님 바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 현재 시간 9시 조금 넘었는데요. 9시 20분 방송 종료 시간 직전에 알려드리는 팍스 밀키트 주위에서 전문가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신다면은 어떤 종목에 내가 넷플릭스 관련해서 반사이익 가져가실 수 있을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은 오픈 채팅방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넷플릭스 얘기 잠깐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포스코 케미컬이 어제 7%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 포드의 이제 양극재 공급을 추진하겠다. 사실 그 전에 GM이랑 이제 발표가 있었었고 이어서 포드에도 그런 부분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포스코 케미컬의 주가가 좋았는데 포스코 케미컬도 저희 비금속 광물 이런 쪽에서 대장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자, 전문가님 포스코 케미컬도 분석 한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에 이제 포드사와 미팅이 있었다라는 이슈가 네. 있었습니다. 네. 현재 흐름이 매우 좋은 상태고요. 오늘도 추가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CEO와 회동을 했다라는 네. 점을 이제 빅 이슈로 나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양극재 공급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는 시점에서는 주가는 좀 더 견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 충분히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포스코 케미컬과 포스코 케미컬도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속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은 최근에는 사실 상장된 첫날에 상한가 기록하고 또 초반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시장에서는 이제 또 커다란 뭔가 별다른 이슈가 없어서 새로운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거래 중지였긴 하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중지가 되었다가 재개가 되고 난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또 상장 첫날에 바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제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이제 비스토스가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비스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관련 업체인데 태아랑 신생아 관련된 그런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또 한 번 이슈가 있었던 게 스펙 소멸 방식 합병 1호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새로 상장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비스토스도 그렇고 전문가님 이런 종목들을 상장을 일단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첫날에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지 좋은 걸까요? 이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것 바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흐름이 돌고 있느냐라는 점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점 우리가 보고 있는 섹터가 주도 섹터인지 그리고 그 주도 섹터에서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지 체크를 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주도주가 계속 바뀌고 있는 모습 그리고 턴어라운드 하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섹터가 아직은 부재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가장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주목을 받고 좀 더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 이런 올라갈 종목이 없다라는 개인들 그 외에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좀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최근에 상승하지 않았지만 30일, 60일 이런 최근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지 않은 신규 상장주들도 다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고 이런 신규 상장주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지켜보신다면 또 하나의 섹터를 보실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섹터를 발굴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리고 하나 정도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벤츠사의 샤시 모델 모듈을 탑재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현대모비스 4.4% 넘게 올랐었고요. 관련해서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에도 좀 좋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일단 분석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있다면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동차 모빌리티 관련해서 부품주들은 추가로 지속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자주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해외 공급 이슈가 있은 이후에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기 흐름을 보시면 크게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횡보했던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24만 원대 여기에서는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나오느냐 이것을 보셔야 되겠고요. 단기 흐름 같은 경우에는 21만 원대 여기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동차 관련된 부품 관련된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해외 공급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앞으로의 상승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그리고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좋은 전망도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9시 9분 지나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지금 2%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20만 7,500원 확인이 되고요. 현대모비스 상승장 속에서도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 일단은 어제 섹터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장 시작하고 9시 9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출발 지수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는 코스피는 상승폭이 조금은 빠졌습니다. 현재 0.1%, 2%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그래도 2,552포인트 정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하기 전에 흐름을 아직은 이어오고 있습니다. 0.4%가량 오르면서 700포인트 전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랑 기관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00억 원 정도, 기관은 100억 원가량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12거래일 연속해서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는 좀 외국인 다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350억 가량 팔고 있네요. 코스닥도 넘어가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마찬가지로 개인은 지금 400억 넘게 좀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50억 정도, 기관은 180억 정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어제 좀 많이 내렸어요. 어제 하루 동안 12원 넘는 내림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도 일단은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움직임 없는 상황으로 지금 한 10전, 20전 정도 내리면서 마찬가지 어제 종가인 1,422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별로도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비금속 광물 업종, 저희 아까 포스코케미컬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포스코케미컬 잠깐 체크를 해보고 가시면은 포스코케미컬은 오늘도 지금 3% 넘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으면서 비금속 광물 업종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기계 섹터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섹터가 더 훨씬 많은 상황인데 코스닥에서는 어제 이제 게임즈들 흐름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3% 가까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오늘 마찬가지로 위메이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현재 또 13%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흐름, 출발 흐름 대충 짚어봤는데요. 자,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 좀 주목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의 상승 흐름을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전쟁 관련 이슈 관련해서 우리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에서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추가로 좋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아까 저희 원자재 얘기도 잠깐 했었죠. 알루미늄 관련주들 오늘도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손가람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오늘의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담아서 전달해 드릴 텐데요. 자, 팍스 밀키트에서 전문가님 어떤 섹터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구체적인 종목은 전문가님께서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자리 옮겨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송가람 전문가님과 오늘 한번 장 출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또 한 번 높은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로 구성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바로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첫 번째 섹터로는 바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추가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여기에 2차 전지 대장주들 다시 한번 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바닥권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 이 섹터를 좀 더 포트에 넣고 가져가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신규 종목이 상장했는데요. 바로 샤페론이죠. 샤페론 같은 경우에 이런 제약주로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지만 아무래도 경쟁률이 9대1 정도로 낮았고 재무도 어느 정도 다른 제약 회사들에 비해서 충분히 기대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낮았던 모습.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신규주들이 30일 그리고 60일 이내에 신규 상장했으면서도 이런 추세를 깨지 않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섹터 우리가 여기에서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는 섹터가 있다면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게임 페스티벌을 개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이 나와 있고 거기서 발표될 게임들 같은 경우에 아직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이런 섹터들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넷플릭스 관련해서 이 종목을 어떤 종목을 연결시켜 봐야 되냐라는 점을 궁금해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단순히 미국에 넷플릭스에 공급을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제작을 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컨텐츠리 중앙 이 종목군들이 있겠는데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볼 만한 위치에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60일 이내의 섹터들 주의해 볼 구간이 있겠지만 오늘 같은 샤페론 같은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되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력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모가가 이런 PBR이나 PER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느냐, 다른 업체 대비해서 이 가격대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경쟁률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체크를 하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팍스 밀키트 굉장히 풍성한 종목과 섹터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일단 종목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주신 섹터는 바로 넷플릭스 관련주입니다. 어제 넷플릭스가 간밤에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뭐 구체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저희 K 컨텐츠가 글로벌에서 인기가 많은 상황에서 제작사들의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 해주셨고요. 두 번째 오늘 지켜볼 섹터는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뭐 계속해서 이슈를 받고 있죠. 저희 2차 전지 수많은 2차 전지 관련주 속에서도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섹터입니다. 자, 이것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저희가 신규 상장된 종목들에 대한 얘기 나눴었지만 오늘 또 새롭게 코스닥에 상장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주였고요. 네 번째 오늘의 마지막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게임 관련주입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게임쇼가 진행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수많은 게임주 중에서도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텐데 구체적인 정보 손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샵 3989번으로 손가람 또는 밀키트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